네, 휴일인 오늘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올여름 첫 태풍까지 북상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이제 폭우가 쏟아졌고 현재는 서울, 또 경기 서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역별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시간 현재는 그 비구름대가 저쪽 강원도 동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시간 사이에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원도 동해안 쪽. 네. 결국은 지금 이 비구름대들이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 중부지방에 있는데 그 원인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예. 그 지역으로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비구름이 발달해서 쏟아붓고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가 다시 또 비구름이 발달하면 그 계속 이어지는 예. 특히 아까 말했듯이 밤이 되면 더 비구름이 발달하는데 그 밤이 되면 발달하는 그런 기상학적인 원인이 낮엔 기온이 높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그 포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증기들이 응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밤 역시도 그런 많은 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호우 경보라는 거는 어떨 때 내려지는 거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비가 많이 온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지금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가 오는 그 비구름대는 매우 좁은 띠 모양의 좁기 때문에 예.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여름철 강수 우리나라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넓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가 내려지니까 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어찌됐건 양의 뭐 10mm, 20mm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장마전선이 강원도 동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쪽으로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특히 지금 태풍 하나가 생겨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안 그래도 지금 태풍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생했던 4호 태풍 하구핏입니다. 네. 지금 진로대로라면 한반도를 지나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그 태풍이 참 올 여름 들어서 8월 지금 2일인데 네. 이게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발생한 태풍이니까 태풍이 적게 발생한 해거든요. 예. 그 원인이 밑에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게 한반도에 상륙하느냐 그러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태풍이 발생해서 그리고 이 태풍이 그렇게 강하고 뭐 초대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상 이미 이제 태풍의 그 어떤 그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이 대만 옆을 지나서 결국은 이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찬 공기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상륙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만 지나서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수증기, 어마어마한 그 따뜻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기여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하층 간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휘발유를 더 끼얹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 호우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오늘이 2일인데 적어도 5일까지는 이 태풍이 점점점 올라오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지만 지금에 있는 그 수증기 플러스 태풍이 가져다주는 수증기가 더해지니까 뭐 엎침대 덮친 격으로
겹친격으로 더 많은 그런 비가 우려가 되는 거죠. 특히 태풍으로부터 공대 수증기 위에 상대적으로 상층으로는 찬 북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만큼 따뜻한 공기 위에 찬 공기가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이 시간 이후 앞으로 태풍이 오지는 않지만 사나흘 뒤에 약화될 때까지는 이 태풍의 어떤 기여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예. 문제는 결국은 그 비가 적게 오는 쪽이 아니고 비를 많이 만들어내는 쪽이다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형급 태풍이라고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일단 소형급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뭔지도 네, 궁금하고요. 그 태풍의 그 반경이거든요. 예. 태풍의 강풍 반경이 그러니까 중심 부근에서 초속 15m 이상의 부는 바람의 반경이 300km 이하이면 그러니까 예. 이 태풍은 그냥 태풍의 어떤 커트라인만 넘은 근근히 태풍이지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은 그 강한 바람을 불고 많은 그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예. 소형이라고 해서 뭐 괜찮은 태풍이고 이러지는 않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까지 오지는 않는다. 예. 예. 그러나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줄 것이다. 이게 관건일 것 예.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수증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그럼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 공기는 울타리를 뭐 쳐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위치가 그 대만 그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그 공기의 그 수증기의 흐름을 보면 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태풍에서부터 오는 것 플러스 그 주변에 그 고온 다습한 바다에서부터 지금 같이 이렇게 아하. 예.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집어서 이번 지금 오는 수증기들이 태풍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오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앞으로 당분간 지금 큰 그 재해가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많은 비가 왔는데 땅이 스펀지처럼 지금 물러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더우면 산사태, 침수 이런 게 지금 나타난 거 이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장마 전선이 이제 중부지방을 이렇게 길게 해서 좀 오르락 네네. 내리락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저 남쪽까지 전라도, 제주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미 장마를 지탱해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지금 남쪽에 33도 넘는 기온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 의미는 덥고 습한 공기가 덮여 있다고는 증거니까 그래서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서 주로 오랫동안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 예. 머무르기 때문에 2, 3일 있다가 이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형태가 끝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원인이 장마전선이 계속 머무를 것 같고 플러스 아까 말한 그 4호 태풍의 기여도 이것이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날씨 그 어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지나간 남부지방이나 제주도는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가 된 상황인데 네. 이렇게 비가 오는 곳과 오지 않는 곳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흔치 않은 네.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나라가 그 좁은 땅덩어리 그러니까 좁은 한반도인데 이렇게 극명하게 남쪽은 비가 오지 않으면서 폭염 속에 있고 예. 장마전선 놓여 있는 중부지방은 비가 오고 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중부지방은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밑에 결국은 따뜻한 습한 공기가 결국은 그게 응결해서 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특이한 현상인데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긴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들이 금방 거시적으로 보면 저 북극의 그 여름에 우리 한국보다 북극이 더 더웠거든요. 예. 자 이런 영향들 많은 양의 북극의 얼음이 녹았어. 거기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북극 상공으로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멀리 한반도 주변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것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이처럼 극과 극의 날씨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밤을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대개 낮에 30도, 35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건조하면
대개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그게 낮과 밤의 기온 차이인데 이게 밤에 워낙 낮에 습한 공기들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한번 가열된 습한 공기는 잘 기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밤 11시, 10시에 28도, 9도 여름에 낮 기온 못지않은 기온을 유지하면 우리 인체가 굉장히 견디기 힘들죠. 자, 이러한 본격적인 이제 폭염이 남부에 시작이 됐고요. 중부지방은 이 장마 끝나면 이제 그런 남부와 같은 그런 폭염이 지속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지방의 이 비 오는 상태가 상당히 올해 다음 주 월요일 적어도 8월 10일까지는 명확하게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굉장히 되니까 기네요. 예. 그 뒤에 또 더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장마 전선이. 그래서 남쪽과 지금 중부는 판이한 그런 날씨에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쪽은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비가 오는 쪽은 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네네. 비 피해 관련 사례를 좀 더 네.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일대 또 물에 잠겼고요. 네네. 또 8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서 안타깝게 숨진 네네.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기상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부지방 굉장히 길게 비가 내리게 되면 네. 침수 피해 또 인명 피해 더 발생할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저는 8월 2일 시점에서 지금쯤에 이 정도의 비가 오면 네. 제 경험으로 늘 뉴스에는 뭘 볼 수 있냐면 계곡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119에 구조되고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여름철에 계곡에 야영하면 위험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또 그런 데를 관리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지금 아마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신 도시에서의 침수, 잠기는 사고 이런 것들이 어김없이 여름철 집중 폭우철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 역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많이 예고를 했지만 이렇게 또 피해가 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사소한 방심, 그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집의 붕괴. 지금 괜찮은 집들이 앞으로 비가 더 오게 되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노후화된 그런 건물에 살던 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불필요한 외출을 가급적 삼가해야 되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찰랑거리는데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고 차를 운전하고 간다거나 이런 사고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 피해인데요. 앞으로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집안이 더 약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매년 장마철마다 이런 인명 피해가 참 속출하는 게 연일 어김없이 또 나오고 네네.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방심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또 짚어주셨지만 네. 그 외에도 좀 어떤 점들을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상청이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온다. 특히 올 장마 때 보면 거의 어떤 때는 중부 전체,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 어떤 때도 거의 전국에 비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예. 비가 내리는 비의 형태를 보면 매우 국지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100만 명의 국민들은 비가 오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4천만 명의 국민들은 비 온데도 비가 안 오네 이렇게 감각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라고 하나 불신 풍조 심정이 생기면 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하. 피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온다고 예보했고 비가 오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거기를 꼭 집어서 예보할 수 없는 건 그건 과학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예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불만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올 조건에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안 오는데 찾아보면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어딘가 오겠구나. 예. 이렇게 해서 기상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을 좀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상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